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서 특징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전에 언급했던 게 또 한번 올라오네요. 웰크론 한택도 올라오고 노란 풍선도 보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위메이드는 이전 영상에 이제 언급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제 유튜브 보시면 여기 있죠. 위메이드 폭등세 출현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오늘 뉴스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차트를 딱 보시면 자, 이렇게 요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저는 이제 요런 상승이 나올 때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고 또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거친 상승세가 나타난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호재를 잠재하고 있는 녀석들, 큰 시장을 개척하는 아이들, 이게 지금 미르4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마켓으로 시장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며칠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자, 요럴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어주면 좋은데 거래량은 좀 적어요, 그죠? 거래량 실어주면서 이렇게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지면 요런 이제 요렇게 한번 오르고 쉬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이것도 계속 관찰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 자, 이런 거 잡을 때 여기 보시면 3호일선 매매를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11선 있죠. 11선을 딛고도 이렇게 잘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그럼 요런 지점들이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어디쯤 사야 되는지 이렇게 잘 보여요. 요 놈은 이렇게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렇게 뻥 올라간 케이스고, 여기에 보면 직전에 이제 지지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분 차트 보면서 잡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위메이드라는 이런 종목을 내 포트에 넣었냐, 아니면 내가 이 관심 종목에 넣고 보느냐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이제 이런 시장이라는 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과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은 보통 이슈를 동반한다고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 남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면서 종목군을 형성하면서 오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요런 돌파인 거죠. 요런 돌파의 기본 개념은 직전 고점에 돌파를 하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뺐다가 다시 올릴 때 강한 거래량, 거래 대금과 함께 이렇게 양봉을 한 개 딱 만들어 버린 거, 요게 돌파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지점까지 뺐다가 이렇게 뺄 때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고, 그죠? 여기 매수 타점, 여기 매수 타점, 색깔 노랗게. 자, 여기가 매수 타점, 돌파 매매. 돌파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지지하는 그 지점이 또 매수 타점인 거죠. 또 여기 돌파하면 또 매수 타점이죠. 여기 매수 타점. 자, 이렇게 또 오르면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까지 안 와요, 그죠? 안 오고 그냥 날아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보낼 거냐, 어떻게 또 좀 중요한 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3월선 매매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30분 차트고요. 여기에 이렇게 오르고 지지하면서 올렸던 요런 지점에 흔적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저점들이 이렇게 살짝 높아져요. 그죠? 살짝 높아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매수를 할 때 직전에 이렇게 흔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흔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놓고 그 약간 위에 2~3% 위에서 이렇게 잡아가면 어렵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꾼들은 요 거래량 보이시나요? 요 거래량 보고 이렇게 번쩍 뛰죠. 이렇게 번쩍 뛰죠. 요거 보고 단타 치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래량 보고 이렇게 번쩍 올라가면 지금 현재 말하는 사무일선 매매를 여기 분차트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요럴 때 사는 거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요거 뭐 분차트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 웰크론 한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차트를 먼저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돌파 초기에 어떤 스타일을 보이죠. 자, 여기에 한번 올라왔다 빠졌는데 여기 또 흔적 남기죠. 여기도 흔적 남기죠. 자,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 그런 남기는 지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이 돌파 매매고, 뭐 지금 당장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많이 들어오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오늘 뭐 못 샀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관심에 넣어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이런 매물대가 있죠. 이런 매물대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거죠. 요렇게 하는지 요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빠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런 어떤 천장을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빠지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요럴 때 요게 빠지면 이제 상승을 하려는 돌파를 실패한 형태가 되는 건데, 요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요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어떤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죠.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과거 종목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아까 웰커런에서 아까 위메이드에서 봤듯이 요게 이제 어떻게 일주일간 조정을 하는지를 보고 그 타점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보면 2차전지 소재 설비 공급 계약이다.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이다. 공급 계약 체결이네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죠.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테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 유튜브 볼까요? 네, 요거 유튜브의 첫 화면이고요. 약간 내려보시면 핵심 테마 정리라고 여기 있죠. 여기 핵심 테마 정리. 여기에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게 2차전지가 가장 최근에 또 언급되고 있죠. 2차전지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오르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2차, 3차 랠리를 볼 수 있다. 여기도 2차전지 테마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2차전지 테마는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공급계약 체결과 함께 이렇게 웰크론 한택이 차트상 아주 좋은 자리들을 만들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이 상승 초입 국면인 거죠.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여기 조금 쉬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런 고점에 있는 돌파의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을 한참 다진 요런 돌파도 있죠. 자, 요런 돌파가 바로 오늘과 같은 형태죠. 상승 초입 국면에 있는 돌파. 자, 요런 것들은 오르면 여기는 이제 상당한 지지 라인이 되고 위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을 하면 이제 갓 출발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 또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올랐죠. 그죠? 2차전지는 우리가 항상 이 포트에 넣어야 될 그런 종목들이죠. 2차전지 테마군,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이재명, 홍준표, 뭐 이 정도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볼게 이 엔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엔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엔시스라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요거 이제 신규주죠. 이제 신규주 반토막 났을 때 우리가 매매를 했던 게 요 사이고요. 요 사이에 매매를 했던 영상들이 과거 영상에 있고요. 그거 한번 보면, 예,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동영상 파트 놓고 한참 밑으로 내리면 여기 이제 엔시스가 나오네요. 여기 엔시스 나오죠? 여기 엔시스. 그리고 살짝 밑에 보면 여기도 엔시스 나오죠. 자, 요거 신규주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저는 이제 관심에 넣어놓고 매매를 한다는 거 아시죠? 신규주만 모아놓는
그런 카테고리도 여기 보면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돌파와 시가갭 매매, 그리고 뭐 신규주들 매매, 신규주 NCS 여기도 나오죠. 무려 1개월 전에 이미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NCS를 매매했던 거, 그 당시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이었죠.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양봉 나올 때부터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지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 라인. 그럼 이렇게 크게 쌍바닥 매매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지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어떻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흔적 남긴 지점 있죠. 여기도 한번 또 흔적 남기고 요거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거래량, 거래 대금 얼마나 많은 거래가 터졌느냐. 요렇게 보면 또 매물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만큼 많은 매물대는 아주 튼튼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면서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자리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일봉상 이 봉의 모양만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상승해 나가면서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제가 오전장에 이렇게 돌파 매매로 이렇게 캡처를 해 놨던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한 5% 정도 오르면 저는 이제 수익을 챙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면 한 8%, 9%, 한 10%까지도 올랐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다시 좀 조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과거 종목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이 녀석이 여기서 오늘 시가를 형성했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지우고 오늘 시가를 갭으로 형성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꼬리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가를 형성하고 뺐다가 다시 올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요때 올리는 요 지점이 매수의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5% 이상 수익 나면 서서히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단기 차익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좀 하다가 요런 지점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턴해서 다시 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겠죠. 요렇게 들어온 거래량, 거래 대금들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긴 이런 장대 연봉 요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NCS를 24,000원은 돌파 매수의 관점으로 장중에 제가 관찰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스타코 한번 볼까요? 이스타코라는 종목은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날 돌파의 관점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거든요. 여기 이제 흔적 보이고, 그죠? 또 흔적 보이고, 요거를 이제 뚫었어요. 이것도 시가 갭으로 뚫었어요. 시가 갭으로 이렇게 뚫으면 요 날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런 관점이죠. 이렇게 시가를 형성한 요 지점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꼬리를 주고 이렇게 꼬리 줬죠. 그리고 다시 올리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돌파할 때 시가를 돌파할 때 시가 갭 매매로 따라서 하는 돌파의 형태죠. 돌파 중에 시가 갭 돌파 형태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수익권에 갔다가 다시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날 당일 8% 이상 수익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수익 실현의 구간이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5%가 넘어가면 일단은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면 10%까지 또 이익을 또 실현해요. 그러다가 뭐 이 종목처럼 한 8%쯤 올라갔다가 다시 원금을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돼요. 이때는 손절이라고 안 하고 익절이라고 하죠. 이익이 난 상태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물량 전체를 덜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흔적을 주는 지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요게 구간이 한 8.3%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럼 5%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부터는 이익 실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툭 다음날 떨어져서 시가가 시작하면, 여기 시작하거나 여기 시작하면 나머지 물량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 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걸로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버려야지,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난 거를 시장에 다 돌려내고 토해내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해야 돼요.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고, 가능한 한 손실이 안 나게 해야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스타코 이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뭐야 생각해서 이런 이스타코를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볼게, 여기 보시면 카스입니다. 자, 카스도 장중에 캡처를 하나 해놨네요. 카스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카스는 이재명 테마주죠. 이재명 테마주고,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올라갈 때 지지했던 요런 지점이 다시 반등의 시발점이 된다 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 이야기 드렸고, 요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반등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런 매물대 있죠. 여기에 머물렀던 지점, 요런 지점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라고 또 지난 영상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보면 십자가 형태 요봉 있죠. 요거 긴 거 위아래 꼬리 7%씩 달았던 거, 요거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 털기가 아니냐, 이거 참 헷갈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해서 이날 종가나 샀다면 요때 이제 시가 갭 상승했을 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얼마가 뛰었죠? 시가가 10%가 뛰었어요. 시가가 10%가 뛰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을 수 있는데, 이제 이만큼 올라 버렸잖아요.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 버렸죠. 자, 요때 요런 게 이런 어떤 십자가 형태의 봉이 위아래로 장중에 엄청 흔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시가에 갭 주고, 시가에 갭 주는 날 이렇게 거래 대금을 쭉쭉쭉쭉쭉 보면 거래량이 뭐 요런 거나 요런 거에 비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 요거 개미 털기가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을 양을간 줄이면서 작은 봉 두 개를 만들더니 급격히 올리고 다시 올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자, 요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이 참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자, 요것도 보면 직전에 들어왔던 거래량 많은 지점들, 여기가 정고점인데 요런데 긴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빼면 전체적으로 쌍봉으로 빠지는 형태가 또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봉으로 빠지면 이제 하락으로 가냐, 이제 이런 걸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주가가 7%나 빠졌는데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라면 여기서 조정을 하고 다시 튀는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테마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 정치 테마고, 대통령 선거,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 카스라는 종목에서 생기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고, 이렇게 이슈와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시 틀어서 돌리는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카스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던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카스의 15분 차트거든요. 15분 차트에 보면 여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런 지점에서 받치고 올라갔죠. 그럼 이런 지점을 살짝 지지하려고 하다가 오후장에 깨버렸어요. 그죠? 자, 깨버리면 이제 여기는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비중을 실었다면 컷을 해버리고 다시 아래에 어디선가에서 다시 지지 라인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죠. 여기까지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지지 라인. 여기까지는 빠지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턴에서 들어 올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항상 직전 저점, 요런 지점 있죠.
여기에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고, 아니면 요 가격대를 뭐 이렇게 라운드 피겨로 딱 잡는 거예요. 7,000원. 자, 요 7,000원을 깨면 나는 손절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3월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내가 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21선까지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내가 샀던 물량을 7,000원 깨면 바로 손절한다 라는 어떤 전략을 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짧게는 아주 직전, 바로 직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놓고 매매를 해보겠다 라는 것도 전략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11선의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요런 라인들을 자기가 찾아서 거래량이 줄면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정치 테마주 계속 나오는 대로 계속 봐야 되고요. 다음에 서전기전 한번 보겠습니다. 서전기전의 차트를 보면 서전기전의 차트입니다. 자, 요것도 돌파했죠. 요렇게 흔적 돌파 이렇게 됐어요. 자, 돌파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요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자, 요런 종목들을 보는 이유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관심 종목을 딱 눌러보면 원전 있죠. 반도체 밑에 원전, 예. 원전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서전기전, 일진파워, 여기 이제 1, 2등주죠. 지금 현재 한전산업이 이제 과거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고요. 이 두 종목들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런 지점에서 거래량 줄이면, 거래량이 죽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다시 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정치 테마에 언급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계속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원전 수출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14,050원에 끝났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렇게 보면 요게 60분봉 차트거든요. 60분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지지를 했던 지점이 14,000원 근방에 하나 있어요. 여기 13,500원쯤이네요. 13,500원쯤에. 그럼 요런 지점을 요렇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이 지점을 깨면 손절인 거죠. 스탑.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구간이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이죠.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리스크가 적은 구간. 그런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노리고, 그 다음에 뭐 7%, 5%, 뭐 이렇게 수익이 나면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짧게 보면 이제 요런 게 이제 3일선이거든요. 3일선에서 어느 정도 올랐냐면 22%가 올랐어요. 여기까지. 요때 거래량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좋은데, 요렇게 안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손절이다. 언제든지 스탑을 놔야 된다.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지점을 깰 때 그냥 3분의 1 그냥 팔아봐요. 아니면 반 팔든가. 일단은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내가 너무 잘못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버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냥 버티는 거. 이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버티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겠다 해서 버티는 거면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인 거죠.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략으로 들어갔다가 버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략으로 처음에 들어갔다면 이 전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신흥 SEC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신흥 SEC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흥 SEC는 2차전지 저평가 실적 개선주죠. 요것도 이제 2차전지 테마입니다. 예, 핫한 테마죠. 2차전지고 요렇게 박스 만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런 거를 잘 보고 계세요. 그죠? 요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시점이 여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여기까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박스권 전략 매매법인 거죠.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크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뚝 줄어요. 그죠? 예, 줄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요거를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2차 전지고 시장의 테마와 이슈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관찰하고 관심에 넣어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신흥 SEC는 제 유튜브 영상 여기에 보면 2주 전에 한번 올린 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또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올렸던 걸로 기억나요. 네, 여기 보시면 신흥 SEC가 여기 또 있죠. 신흥 SEC. 2차전지 말하면서도 또 한번 말했을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신흥 SEC. 내일 관심 종목이다라고 해가 3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네요. 이제 저는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제 포트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갑자기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시장 테마들, 시장의 이슈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또 휴맥스라는 종목이랑 휴캠스랑 뭐 요게 이름도 휴자로 시작해서 요렇게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휴맥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형태. 여기 흔적 주죠. 자, 요게 이제 돌파 매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기죠. 요 꼬리 딱 잡아야죠.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지금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주 강한 어떤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120분봉 차트로 본 건데요. 요게 아까 1봉에서 봤던 돌파 매매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돌파를 하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여기만큼 한번 오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올랐거든요. 여기가 이미 9.7%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왔죠. 요 노란색 동그라미 지점에 꼬리를 한번 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자,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전략을 5%에서 좀 팔고 10%에서 좀 팔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안 온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왔는데 뭐 여기서 한 절반 팔고 여기 절반 팔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한 7%에서 또 3분의 1씩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씩. 그럼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이렇게 내가 샀던 지점까지 내려온다. 그럼 일단 로스 컷을 하는 거죠. 컷을 해야 돼요. 컷을 하고 이런 지점에 오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휴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요와 똑같은 관점으로 휴캠스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휴캠스에 관한 영상은 제가 또 이전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휴맥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종목들은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요거 볼까요? HLB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흔적을 몇 개 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한참 있었어요. 이게 한 두세 달 있다가 요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다림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요렇게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물이 많았던 이런 지점들을 돌파하는 건 이제 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요 시간이 길잖아요. 길면 요게 더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완료됐다 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실 때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꼬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니까 제가 차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보았던 동그라미가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요 지역에 요 꼬리 보이시나요? 요 꼬리. 이렇게. 예, 요 꼬리 보이죠?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오르잖아요. 여기 딱 걸어놔요. 그냥 걸어놓고 HTS나 MTS를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문창에다 걸어만 놓고 오면 사고 안 오면 보내는 거예요. 왜냐? 다른 종목도 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어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오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항상 꼬리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에 걸어놓지 이걸 애가 달아가지고 막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물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이 거대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요만큼 오르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른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자신이 설정해둔 지점까지 기다려라. 기회 안 주면 말고 주면 먹고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이게 수익이 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정이 돼요. 이런 상태에 오기까지는 애가 달아서 사면 이런 상태의 심리적 안정의 상태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안한 상태거든요. 항상 심리적으로 안전된 상태에서 수익을 내려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이 투자의 80%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난 하루 되십시오.